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 2023년 매출 순위 공개. 100억 넘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트로트가 단순히 오락적인 음악 장르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2023년 매출 순위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 변할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비롭고 흥미로운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트로트는 한때 어르신들의 음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장르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트렌드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속도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로트 스타들이 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감성, 그들의 독특한 매력은 어느새 방송과 공연을 넘어 광고판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왜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트로트의 감성과 그들의 팬층에 있다. 트로트 스타들은 대중과의 유대감을 중요시하며 그들이 등장하는 광고는 진정성을 강하게 어필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마치 자신과 같은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광고주들은 어떻게 이런 스타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얼굴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할까? 광고 산업은 변해왔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타겟팅 전략이 있다. 예전에 광고는 철저히 나이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각 세대에 맞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젊은 세대가 소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통념 아래 마케팅은 주로 20대, 30대, 심지어 10대까지를 겨냥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구매 패턴도, 삶의 방식도 달라졌다. 세대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더 이상 한 특정 연령대만을 겨냥한 마케팅은 위험해졌고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졌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세대의 구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암시할까? 이제는 모든 세대가 서로 얽혀있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60대의 부모님이 30대의 자녀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40대가 SNS에서 활발히 소통하는 시대.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점에서 광고주들은 더 이상 특정 세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각 세대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광고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로트 스타들이 등장했다. 트로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다층적인 감성을 대표하는 장르가 되었다. 트로트가 갖고 있는 감성은 단순히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감성은 시대를 초월하며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고유의 특성을 지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트로트가 가진 보편성이다. 트로트는 그 특유의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요소 덕분에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노스텔직한 매력을 지닌다. 그런데 이 감성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의 감정이 아니다. 젊은 세대도 그 속에서 어떤 아련함, 위로, 그리고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현대 사회 빠른 속도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진정성과 감성적 연결을 갈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트로트는 다양한 세대가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광고주들은 트로트 스타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범세대적인 매력을 직관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들은 단순히 나이 많은 소비자만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광고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에 등장함으로써 그들의 팬층은 물론 그들이 전달하는 감성까지 함께 소비되는 효과를 낳게 된 것이다. 또한 트로트의 감성은 집단적 기억을 자극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한다. 어떤 브랜드가 트로트와 결합된 광고를 선보일 때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와 감정적으로 연결된다. 이는 특히 소비자들이 더 이상 제품만을 구매하지 않는 시대의 중요한 요소다. 오늘날 사람들은 브랜드를 단순히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지닌 가치, 감성, 이야기 등과 함께 소비한다. 그리고 트로트 스타들이 등장하는 광고는
그 자체로 소비자들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결국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각광받는 이유는 그들의 감성적 매력이 단순히 세대의 구분을 넘어서 모든 소비자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이제 광고는 더 이상 특정 연령층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트로트 스타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진 보편적인 감성과 그로 인한 팬층의 확장성 덕분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광고 산업에서 트로트 스타들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옛날 음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감성의 아이콘으로서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광고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동시에 광고 산업에 있어 새로운 창을 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트로트 스타들은 그들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감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단순히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이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광고 모델로서 트로트 스타들의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 그렇다면 2023년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서 거둔 성과는 어떨까? 매출 순위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스타가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다. 2023년의 광고 시장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트로트 스타는 바로 송가인이다. 그녀의 광고 모델 활동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송가인은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어버린 인물로 그녀가 등장하는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그녀의 이름이 광고와 결합되는 순간 그 제품은 마치 품질을 보증받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외에도 임영웅, 영탁, 김호중 등 여러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며 각자의 고유한 색깔을 광고와 결합시켰다. 이들의 광고 효과는 단순히 매출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광고를 통해 그들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단순히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들이 가진 팬층의 규모와 충성도, 그리고 그들이 속한 방송 프로그램과의 시너지 효과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송가인은 미스터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의 성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프로그램의 팬층이 그녀의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그들의 성공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트로트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광고가 트로트와 결합되는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트로트 스타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나 팬들과의 소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변화를 꾀하는 것이 광고 모델로서 성공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예를 들어 송가인과 임영웅은 이미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며 그들의 광고 모델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결론: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유행이 아니다. 그들의 음악적 매력과 대중과의 깊은 유대는 광고 시장에서 그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023년 매출 순위에서 100억 원을 넘을 수 있는 스타는 단순히 광고에 출연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유한 감성과 팬층을 통해 광고 시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다음에는 어떤 트로트 스타가 그들의 자리에서 100억을 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인가?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성공 이야기를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자리 잡는 모습은 그저 상상 속의 일이 아니었다. 2023년을 기점으로 트로트 음악은 전통을 넘어서 대중문화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급파급력의 중심에 선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의문을 안겨주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는 반응부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라는 충격적인 반응까지 미디어의 세계는 이 사실에 대해 뜨겁게 반응했다.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일이다.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은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서 등장하는 사실에 대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젊은 세대의 미디어 소비 패턴을 고려했을 때 트로트가 다시 대세로 떠오르는 것은 마치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 언론사는 트로트의 전성시대가 돌아왔다면 광고 시장까지 점령할 줄이야 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트로트 스타들이 단순히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젊은 세대가 트로트를 사랑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트로트를 아련한 옛날 음악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강력한 브랜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트로트가 단순히 시간의 낙인으로 여겨지던 시대에서 벗어나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이다. 트로트 스타들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그들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예측은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반응들 중에서 더욱 놀라운 반응을 끌어냈다. 100억을 넘을 수 있는 트로트 스타?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서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라며 광고 수익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언론에서는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시장에서의 높은 가치를 끌어내는 비결을 분석했다. 송가인, 이명웅, 영탁 등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들은 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브랜드를 구축해왔다. 그들이 광고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단순한 인물을 넘어선다는 분석이었다. 또한 트로트 스타들의 감성이 광고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이어졌다. 그들이 등장하는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감동과 공감을 일으키는 장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현상은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을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것은 문화적 현상이다. 그들의 등장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다라는 의견도 많았다. 트로트 스타들은 이제 음악인이라는 역할을 넘어서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미디어의 반응은 광고 시장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이상 광고는 단순한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맺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로트 스타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로 이런 감정적 연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며 광고계에서 그들의 가치는 점점 더 상승할 것이다. 결국 트로트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세대와 감성을 아우를 수 있는 특유의 매력을 가진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광고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광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제 광고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시도하는 하나의 예술로 변모하고 있다. 미디어는 이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들의 반응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트로트 스타들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며 광고 산업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